네, 이제 우리나라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날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네, 설날과 같은 명절은 가족 간 금전 거래가 많아지는 날입니다. 네, 특히 자녀는 부모님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 또는 손자 손녀에게 용돈을 주게 될 텐데요. 네, 통상적으로 이런 용돈과 같은 금전 거래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명절을 기회로 목돈을 주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네, 지금부터 상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상속세 증여세법의 46조에는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 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비과세한다. 네, 그리고 시행령 35조에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은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이를 보면 용돈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애매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바로 이 문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부모님, 자녀, 손자, 손녀에게 주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의 용돈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의 돈을 명절 또는 행사가 있는 날마다 용돈이라는 명목으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에 벗어난다고 판단되어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미성년자, 자녀 또는 손자, 손녀에게 2021년부터 설날, 추석, 명절 때마다 500만 원씩 용돈을 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즉 만 19세 미만의 경우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만 비과세이므로 10년간 2천만 원을 넘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거죠. 즉 올해 2023년부터 2천만 원을 넘어가므로 1억 원 이하 증여세율인 10%, 즉 용돈 500만 원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증여세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될 점은 명절뿐만 아니라 다른 날에 큰 금액의 용돈을 준 적이 있다면 이 또한 포함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통념을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용돈을 줄 때는 용돈을 받는 자녀, 손자, 손녀가 10년 동안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비과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돈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증여세 내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큰 금액의 용돈을 주고 난 뒤에는 잊지 마시고 증여세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세가 추징되면 신고 대상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또 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생활비 또는 대학교 학비 등의 명목으로 큰 금액을 이체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로 부과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를 증빙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나 학비를 이체할 때는 꼭 통장에 생활비, 학자금 등으로 기록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귀찮다 하시는 분은 부모님 명의의 카드를 자식에게 주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면 됩니다. 쉽죠? 자, 지금까지 용돈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는데요. 사회통념상 인정하는 용돈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나 이번에 용돈으로 큰 금액을 줄 계획이 있으신 분은 오늘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증여세, 세금 폭탄 맞지 않도록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